그러면 헤시오도스의 노동과 나날들 이 편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예. 더러는 카드모스의 나라에서 7 성문의 테베에서 멸했고 더러는 헬레네 때문에 큰 바다를 지나 트로이에서 멸했소. 고운 화관을 쓴 데메테르 여신이 그대를 사랑하여 그 곡간을 식량으로 가득 채우도록 하시라. 숲 우거진 비옥한 땅에서 그대는 옷을 벗고 씨 뿌리고 소 몰고 수확하시라. 그리고 그 다음 또 같이 연달아 한번 읽을까? 읽어주세요. 추위로 사람들이 밭에서 멀어지는 겨울철에는 잡담으로 붐비는 마을 회관은 그냥 지나치도록 하라. 남의 말다툼을 엿보고 장터의 잡담을 엿듣고 남의 손해를 기뻐하는 불화가 그대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라. 고운 화관을 쓴 정숙한 여신 데메테르가 그대 페르세스를 사랑하여 그대의 곡간을 식량으로 가득 채우도록 하시라. 판도라, 헤메레스가 거짓말, 아첨, 교활한 기질을 그녀에게 불어넣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 보시면 아시겠으나 예. 헤시오도스가 노동을 강조하면서 예. 노동의 그 반대편에 노동이 아니면 어떤 생활이냐 그게 이제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테베는 그리스의 중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부 지역에 카트모스라는 사람이 아시아 지역에서 와서 예. 이 도시를 건설한 것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 테베에서 싸움이 일어났죠. 우리에게 전하는 테베의 7장수 얘기인데 예. 그래서 그 싸움이 일어났고 테베에서 테베에서 그리고 멸했고는 그렇죠. 테베가 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테베가 망한 건 아니고 예. 그 테베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 그 테베의 그 어쨌든 그 형제간끼리 싸움이 났는데 바깥에서 이제 그 바깥 그리스 사람들이 테베를 막 쳐들어가서 7 장수가 쳐들어가지고 여기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테베가 졌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7 장수의 얘기인데 유명한 전투입니다. 7 장수의 얘기인데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비극 얘기할 때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그리고 헬레네 때문에 큰 바다 트로이에서 멸했어. 그렇죠. 요거는 그 우리가 헬레네는 본 유명한 얘기죠. 일리아스 얘기네요. 예, 그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의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를 이제 가지고 데리고 갔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떤 연유에서 일어났던 간에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다를 건너서 간 거예요. 이런 전쟁들이 이유야 어떻든 어쨌든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의 반대편에는 오늘날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반대편에는 자본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잖아요. 네. 그러나 당시에는 자본이라는 개념보다 노동을 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것은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소유물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쟁이 자본주의와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아직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 사회 구조는 다음에 우리가 기회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러면 전쟁 반대편에 있는 노동은 어떤 생활이냐면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것이 데메테르는 대지의 여신이잖아요. 이 대지의 여신은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운 화관을 쓰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고운 화관을 쓴 데메테르 여신이 그대를 사랑해서 곡간을 식량으로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메테르의 사랑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노동을 해야만?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숲 우거진 비옥한 땅에서 그대는 옷을 벗고 씨 뿌리고 소 몰고 수확하시라. 그러니까 그 노동의 생활은 우리가 일리아스에서 본 그 전사 영웅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고 생활의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것이죠. 이런 그 대조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 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지혜를 네. 노동과 전쟁이라는 개념을 대조시킴으로써 예. 3,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글로다가 써냈다는 게 보면 볼수록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리스 예. 불화의 여신이 좋은 불화의 여신이 있다는 거. 그 개념도 대단하고 예. 노동과 전쟁의 개념을 대조시킨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마감하면서 그 다음 아까 읽었던 그 다음을 보면 추위로 사람들이 밭에서 멀어지는 겨울철에는 잡담으로 붐비는 마을 회관은 그냥 지나치시라. 그러니까 여가가 많아도 뭐 이렇게 잡담 이게 남의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필요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노동 소박한 생활을 하라. 우리가 더 뭐겠어요? 가십이죠. 남을 욕하고 그런 거는 대신대로 피하시라. 그런 것들은 피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남의 말다툼을 엿보고 그렇죠. 장터의 잡담을 엿듣고 남의 손해를 기뻐하는 불화가 그대의 일을 방해하도록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그 불화는 자기가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불화이지 예.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불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는 좋은 불화가 아닌 거죠. 예. 예. 전쟁이나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거는 나쁜 거죠. 그건 자기를 나쁜 개발하는 애미지네요. 데는 필요한 불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헤시오도스의 노동과 나날이 그 제작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동생인데 헤시오도스의 동생이 페르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시오도스와 페르세스는 형제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았잖아요. 오. 그런데 이 페르세스가 예. 노동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는 노동을 안 하려고 하니까 토지를 많이 갖고서 불로소득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아. 뭘 했냐면은 자기의 형님인 헤시오도스에게 예. 헤시오도스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헤시오도스 가지고 있는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 오. 그래서 헤시오도스가 이 나쁜 동생, 그렇죠? 예. 그런. 이놈이 노동을 해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송사, 재판소를 들락거리면서 형님을 상대로 해서 송사를 벌려가지고 토지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시오도스가 점잖게 나무라는 거죠. 야 페르세스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손으로 노동을 하고 살아라.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잡담하고 욕하고 송사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페르세스를 위해서 노동의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중시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동생을 말씀드린 위해서 쓴 책인가요? 그럼? 예. 근데 동생을 위해서. 맨 밑에 지금 판도라 그 유명한 불화의 네. 여신인가 판도라가? 네. 예, 그 판도라가 나오네. 판도라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판도라 네. 헤르메스가 거짓말, 아첨, 교활한 기질을 그녀에게 불어넣었다. 판도라를 조심하라. 네. 그러니까 그때도 뭐 밭에 나가서 남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예. 여자들은 집안에서 배를 짰어요. 예. 그 배를 짜니까 뭐 이렇게 뭐 가식도 뭐 남자들보다 더 많이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 말만 믿지 말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가식 같은 거 피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뭐. 그러니까 오로지 그 노동. 그래서 그 노동은 그 먼저 번에 말씀 그 소개했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그 트로이 전쟁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서사시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약 한 세대 정도 거진 뭐 같은 세기죠. 같은 세기에 그 헤시오도스의 완전히 다른 세계, 노동, 평민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정말 그 작품의 배경이 다르고 시각이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그 세계가 영웅들로만 점철된 세계는 아니었다. 이거를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세계였고 이제 오늘 서사시 얘기하면서 잠깐 비극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잠깐 소개를 하면은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사시가 기원전 9세기 그 다음에
8세기, 7세기가 되면 서정시라는 게 나와요. 그다음에 6세기에는 비극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에게 서정시는 전부 다 단편으로만 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근데 이제 비극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의 문학 형태가 변화를 하는데 그 차이점을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면 서사시는 인간의 어떤 그 모든 원인이 인간에게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화의 세계와 맞물려서 인간은 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신의 운명에 따라가 죽고 인간에게는 어떤 감정이라는 게 별로 게재가 돼 있지 않죠. 아킬레스가 죽어도 슬프지 않고 그냥 운명이니까 죽고 이런 게 단순하죠. 그런데 8세기, 7세기 서정시가 되면 요게 사건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이 인간의 내면의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내면으로 바뀌고 다음에 6세기에 비극이 되면 그 청동기 시대에서 전해오는 그 서사적인 얘기와 인간의 애증이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 이런 인간의 애증이 결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소박했던 서사시의 세계에서 인간의 애증이 결합이 되면은 슬프게 이제 그 인간의 이야기가 슬프게 되는 이게 비극이 되는 것이에요. 이 비극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인들의 놀라운 발견이거든요. 우리에게 알려진 많은 작품들이 바로 비극을 통해서 이제 그 세계가 이해가 되는데 요거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스 민주정치가 발달된 그리스의 정치를 알기 위해서 저 그리스 문화의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새로운 면을 보게 됐는데 특히 오늘은 뭐 그리스의 서사시의 일부만 봤지만은 서사시의 일부도 물론 고전적인 영웅의 이야기와 또 노동도 이렇게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서사시의 배경이 되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소개하도록 하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